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왓칭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좀 눈 모양이 조금 어떤가요? 무섭나요? 이 책은 제가 소개를 받아서 읽게 됐는데 이걸 읽고 나서 제가 블로그에 서평을 올리고 난 후에 많은 분들이 김유라 작가님 제가 왓칭을 보고 제 삶이 변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정말 많았어요. 이 책을 제가 소개하고서 고마워요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던 책입니다. 오늘은 김상훈 작가님의 왓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요 25년차 베테랑 MBC 기자예요. 기자가 쓴 취재, 체험한 신기한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우리 함께 왓칭의 우주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왓칭, 관찰만으로도 인간의 모든 고통이 해결된다는 우주 원리에 완전히 눈을 떴다. 이분이 명상을 하다가 이거 깨달으셨대요. 전 평생 하며 살 거예요 라고 말한 아이들은 난 음악가 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마음속에서 음악가로 바라보는 아이들은 남들보다 훨씬 적게 연습해도 마치 이미 훌륭한 음악가가 된 것처럼 특출한 재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단지 자신을 누구로 바라보느냐 하는 단순한 시각의 차이가 재능의 차이를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벌려놓다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자, 저는 1년만 하고 음악을 그만둘 거예요 하는 아이들은 연습 결과가 좋지가 않대요. 하지만 전 평생 하며 살 거예요 하는 아이는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똑같이 1년 했지만 연주 실력이 4배가량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요. 청소를 하면 몸을 움직일 때마다 칼로리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니 실제로 지방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며 청소할 땐 오히려 피로 독소만 쌓이는 거죠. 랭거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시트를 가는 중이야. 40칼로리가 빠져나가겠군. 진공 청소기를 돌리는 중이야. 50칼로리가 빠져나가겠군. 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살이 빠지고 돈을 들여 운동하지 않고 또 날씬해지고 건강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지가 나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거는 이런 연구 결과가 지금 이 책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라딘 박사님은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 흡수율이 높아진다. 우리가 불평불만하면서 먹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먹으면 더 건강해진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 나온 책에도 그게 있었어요. 축복한 음식에는 에너지가 더 높았어요. 그게 인스턴트라도 상관이 없어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몸에 안 좋은 음식일지라도 축복하고 나서 먹는 음식은 굉장히 에너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든지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양자 물리학자 울프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바라볼 때마다 만물이 변화하는 건 신이 부리는 요술이다. 바라볼 때마다 그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 물리학의 원리죠. 실험자가 밀입자를 입자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입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물결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물결의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을 양자 물리학자는 관찰자 효과라고 부른다.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는 우주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다. 내가 어떤 의도를 품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도 좋게 바라보고 좋은 관찰의 의도로 바라보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엄마로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이 아이는 참 어떤 존재야. 와, 이 아이는 참 아름답구나. 이 아이 참 현명하구나 라고 바라보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뭔가를 부정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고 타인을 그렇게 바라보면 완전 내 주변의 모든 삶이
엉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거죠. 와칭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시점을 되게 바꾸는 걸, 관점을 바꾸는 거 중요합니다. 틸러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가 반복될수록 그 효과는 점점 더 강해진다. 기도에 담은 뜻은 일일이 우주에 기억되고 저장된다. 어디로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남에게 입히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다. 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한 가차없이 언젠가 내게 돌아온다. 그래서 모든 기도가 기억이 되기 때문에 어디 가지 않아요.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리스턴 대학의 넬슨 교수 등 전 세계 41개국의 네노라는 물리학자들은 천재지변을 예측하는 어떤 기술이 있었대요. 그들은 전 세계 곳곳에 무작위 사건 발생 장치를 설치해 놓고 있었대요. 이게 뭐냐면 동전을 1000번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500대 500이래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도박 같은 거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확률 싸움이거든요. 많이 할수록 이 확률이 500대 500을 향해서 가요. 처음에 한두 번 했을 때는 다를 수 있어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균형을 맞춰갑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하지만 세계적으로 충격적 사건이 일어날 때면 이 확률이 요동친대요. 500대 500이 아니라 700대 300, 800대 200 등으로 완전히 균형을 잃는다고 해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어떤 안 좋은 재앙이 일어날 때 동물이 가장 먼저 감지하잖아요. 개미가 막 탈출한다거나 뭐 새들이 막 대피한다거나 그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해요. 동물들은 아마 이런 거를 직감적으로 뭐가 균형이 깨지는 거를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인간이 모르는 것들을. 시간이 되면 끓게 되겠지. 이렇게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끓일 때요. 의도를 던져놓은 채 고요히 바라보는 행위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해내요. 시간이 되면 끓게 되겠지. 이거는 되게 진실이죠. 근데 빨리 끓어라, 빨리 끓어라. 이거는 거짓이에요. 빨리 끓을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그냥 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끓어? 빨리 끓어야 나 이거 먹고 가는데? 라고 그런 조급한 눈으로 바라보면 실제로 더 잘 안 익고 안 끓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물리학자 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이타노 박사가 전자파를 발생해가지고 이제 가열을 할 때 이렇게 했대요. 너무 신기하죠. 냄비 속에 계란을 넣고 테스트를 했대요. 그래서 지켜보는 냄비는 끓지 않는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어요. 이게 양자 물리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볼 때 야 빨리 해 빨리 해. 너 왜 이렇게 못하니? 안 하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되면 되겠지. 때가 되면 잘하겠지라고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BBC에서 방영된 더 영 원스라는 방송이 있었대요. 이게 뭐냐면 꼬부랑 노인들을 모아놓고요. 2, 3년 전 인기 스타를 또 모아놓고 옛날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게 하고요. 모든 소품을 2, 30년 전으로 바꿔놨대요. 이렇게 했더니 휠체어를 타고 있던 팔순 여배우가 휠체어를 버리고 걸어 나왔고요. 왕년에 인기 있던 남자 연예인이 거동이 힘들었었는데 탭댄스를 추었대요. 무대에서. 그리고 지팡이에 의지해야 됐던 뉴스 앵커는요. 지팡이 없이 무대를 걸어 다녔대요. 자, 의사들이 출연자들의 몸을 검진해 보니 실제로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머릿속이 온통 젊은 이미지로 가득 차버리면 몸도 저절로 젊어지는 거예요. 이 실험은 이제 더 영 원스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됐어요. 너무 놀랍죠. 우리 그래서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막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막 기적이다. 좋아졌다. 이런 것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죠. 아마 관찰자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뭐 손의 악력, 근력, 시력, 청력, 혈압, 콜레스테롤 다 바뀌었대요. 제 그 블로그에 제가 라이브 올린 것 중에 푸름 아빠 최희수 작가님과 같이 이제 라이브 한 게 있어요. 푸름 아빠 최희수 작가님께서 안경을 쓰다가 안경을 벗으셨어요. 시력이 너무 좋아져서. 수술 안 하고요. 그리고 노안도 없으세요. 돋보기도 안 쓰세요.
그러고 정말 깨알 같은 책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내 몸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게 진실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다고 응답했던 사람들은 정말 건강했대요. 그래서 디펙 초프라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음과 노화도 선택하는 것이다. 젊음에 관한 정보를 많이 입력하면 젊어지고 노화에 관한 정보를 많이 입력하면 늙어간다 라고 설명합니다. 정신의학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은 평화, 기쁨, 사랑 등을 느낄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흐르고 수치심, 죄책감, 무관심을 느낄 때 가장 적은 에너지가 흐른다고 분석한 바 있어요. 우리는 평화, 기쁨, 사랑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도 평화, 기쁨, 사랑을 매 순간 선택하세요. 우리 그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세계적인 명연설가였던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대중연설이 계획된 전날은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상상 속의 연설을 하곤 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그는 상상 속에 반드시 청중을 등장시켰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으로 이제 계속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 이세돌 기사의 판을 엎어라 책에 제가 얘기했었죠. 바둑판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대요. 자기는 그게 연구라는 거예요. 실제 바둑을 두는 게 아니라. 운동선수 중에 상상으로 달리기 하는 선수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제가 허리가 정말 안 좋아서 누워서 다리를 하늘로 못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이 책을 보고서 상상 속에 누운 채로 다리를 번쩍번쩍 드는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다리를 들었는데 정말 상상과 똑같이 다리가 들리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거를 제가 조심스러우니까 몸이 아플까봐 몸으로 직접 해보지 못하고 계속 상상 속으로 정말 여러 날 훈련을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저랑 똑같은 사례가 여기 나오네요. 매일 밤 잠자기 전에 누워서 제 척추 마디마디가 조금씩 늘어나는 이미지를 그렸어요.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부모님과 동생도 이미지 함께 그렸죠. 가족들도 제 키가 커지는 걸 너무나 원하고 있었거든요. 상상 속에 키를 크게 했더니 실제로 키가 점점 커서 평균을 웃돌게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실행하지 못하는 건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미리 그려놓지 않기 때문이다. 과정 없는 결과란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려 바라보면 그대로 일어난다. 과정이 구체적일수록 이미지도 그만큼 더욱 선명하게 그려진다. 우리가 시크릿의 법칙이 있어요. 원하면 간절히 이루어진다. 근데 원하는 것을 목표만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과정을 할 것인지, 내가 부자가 될 것이라면 돈을 저축하고 모으는 걸 상상하고, 통장에 돈이 조금씩 불어나는 걸 먼저 상상하고, 이게 커지고 커져서 1억이 되고 10억이 되는 걸 꿈꿔야죠. 그냥 무조건 10억이 될 거야 하면서 아무 과정이 없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미지로 꿈꿔라 라고 와칭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려운 문제와 마주치면 난 풀 수 있어 하고 다짐해야지. 이거를 자꾸 외우게 만든대요. 만일 어려운 문제와 부딪히면 난 풀 수 있어 하고 다짐해야지. 이걸 암기하게 만들었대요. 이랬더니 그 그룹은 2배나 많은 문제를 풀었대요. 왜? 난 풀 수 있어. 어려운 문제 만나도. 이걸 계속 했더니 너무 신기하죠.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풀기 어려운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그 장애물에 대한 마음가짐까지 상상해 두는 거야. 어떤 리스크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이렇게 극복해야지 하고 마음을 미리 먹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저는 우산을 정말 잘 잊어버려요. 근데 여기에 우산을 깜빡하지 않는 법이란 노하우가 있습니다. 우산을 기대어 놓으면서 상상하는 거야. 내가 선반에 가방을 집어들고 그 다음에 우산을 함께 집어들면 되지 라고 상상을 먼저 한번 하면 나중에 가방을 들 때 자동으로 우산이 떠오른대요. 상상 속에 연결고리를 맺어 놓는 거죠. 이것도 관찰자 효과라고 합니다. 어느 아이든 천재가 될 수 있다고 바라보면 천재가 된다는 아버지의 신념이 정확히 현실로 나타났다.
헝가리의 교육 심리학자 폴가의 이야기다. 이 당시에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세계 체스 명인전 예선을 통과했대요. 하지만 당시에는 여자가 본선에 진출할 자격이 없었대요. 왜? 그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둘째 딸도 셋째 딸도 최고 명인 자리에 항상 올랐대요. 남녀 통틀어 세계 10위 안에 체스 천재. 근데 학교도 보내지 않고 부인과 함께 집에서 가르쳤어요. 와,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능이 유전된다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노력했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해. 진짜 근데 천재들이나 잘된 사람들을 보면 다 얘기하죠. 부모가 믿어줬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관찰자 효과예요. 부모가 믿어주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식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주 내다볼수록, 창문이 크면 클수록 학생들의 성적도 좋고 대학 진학률도 높았다 라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많거나 창밖으로 자연이 내다보이도록 하면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잘 된다라고 해요. 방 안에 갇혀 지내면 지능이 떨어지고 확 트인 자연을 바라보면 지능이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 그럼 아예 자연이 아닌 우주를 바라보면 어떨까? 관찰자 효과에 따라 우주만큼 사고의 폭도 넓어지는 걸까? 저는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좁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죠. 우리 동네만 바라보거나 우리 학교만 바라보거나 우리 직장만 바라봤을 때는 너무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도 짧게 하게 되고 편협한 사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전국을 바라보고 지구 전체를 바라보고 또 우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어때요?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들에 많은 것도 영향을 미쳐요. 달라지죠. 이거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네. 우리 삶에서 이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 그래, 이거는 우주에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많은 정말 생각이 달라지면서 지능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우주를 바라본다.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일 어떤 원시인이 휴대폰은 존재할 수도 있어 라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귀를 기울인다면 그는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 두뇌를 활짝 열어 젖히고 우주의 모든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지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비결이다. 실제로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으면 대답은 한결같다. 우주에서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바라보는 게 지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난 한계가 없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지는 오래 남는다. 만일 당신이 사귀던 여성과 어쩔 수 없이 오랜 이별을 해야 한다면 헤어질 때 나에 대한 가장 좋은 추억을 딱 한 가지만 말해봐요 라고 말하라. 그럼 그녀는 가장 좋은 추억으로 당신을 기억하게 된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하잖아요. 당신과 어떤 추억이 가장 좋았어요 라고 말을 딱 하고 헤어지면 그게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게 광고 문구와도 비슷하고 어떤 발음이 나는 단어나 이름과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합니다.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소년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에겐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네 귀는 정말 특별하구나. 이 한마디가 그 소년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원래 이 소년은 공부도 못하고 잘 뛰어놀지도 못하고 근데 이렇게 청각이 되게 예민했나 봐요. 쥐를 잡기 위해서 난리를 떨었는데 쥐가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이 귀가 예민하니까 어느 위치에 쥐가 있는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벽장문을 딱 열어서 쥐를 잡았어요. 근데 그때 자기는 안 거예요. 내 귀가 특별하구나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선생님이 말을 해줘서 그게 이제 깨어난 거죠.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유일한 강점을 키워나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팝 음악가로 성장했다.
앞이 안 보였던 스티비 원더의 이야기다. 스티비 원더라는 가수, 그죠? 한 가지 강점만 파고들다 보니 그 강점이 점점 커져서 모든 약점을 뒤덮고도 남았던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위인들 중에 팔이 없거나 눈이 이게 안 보이거나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헬렌 켈러만 해도 보세요. 헬렌 켈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런 어떤 조건만 봤을 때는? 근데 아니죠. 선생님을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녀가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그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돕는 학자로서 교수도 되면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하지. 그가 지금 처해진 환경, 그의 능력 그런 거를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너는 못할 거야. 너는 별로야 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부모를 내가 잘 못 만나도 스승을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이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없었다고 해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 아이는 그 아이 인생에서 또 적절한 스승을 만나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부모한테 그렇게 관찰자 효과로 너는 참 고유한 존재야, 넌 참 대단하구나 라고 바라보지 못했어도 또 어디에선가 나를 그렇게 봐주는 누군가 때문에 열심히 달려갈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이걸 보면서 나에게는 아무도 이렇게 와칭의 효과로 너는 참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야 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거울을 보고 나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너는 굉장히 특별해. 넌 잘하고 있어. 너는 완벽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세요. 사랑해. 이런 말도 해보시고. 처음에는 어색하고 마치 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계속 해보면 이거 나 들을만 하네? 익숙하네? 라는 어떤 시점이 돼요. 그러면서 그거를 진실로 믿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양심을 지키지 않을 때, 뭔가 양심을 지키지 않을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영혼은 당신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도록 한대요. 속이 캥기는 건 그래서 그래요. 당신의 속이 캥기는 순간 놀랍게도 우주의 속이 캥긴대요. 이것도 아인슈타인이 이런 실험을 막 해봤다고 합니다. 이제 실험 내용이 기니까 패스를 하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동료 물리학자인 포돌스키 로젠과 함께 실시한 실험은 EPR이라는 어떤 실험이 있어요. 이 실험이 뜻하는 건 자명해요. 나와 단 한 번이라도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나와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고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무의식적으로 훤히 알고 있어요.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몽땅 우주에 기록된다. 왜 조물주는 모든 게 낱낱이 기록되도록 창조해 놓았을까? 그건 영혼을 갈고 닦도록 하기 위해서죠. 인과응보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남에게 가한 심신의 상처는 반드시 내게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말로 할 수 있으면 내가 과거에 이랬던 것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야. 사과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까지 있으면 더욱 좋겠죠. 양심을 지켜서 혹은 남을 돕다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어느 순간 어떻게 내게 이득으로 되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10년 후일 수도, 100년 후의 내세일 수도, 영계일 수도 있다. 우주에 시공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창조주가 누구는 늘 이득 보고 누구는 늘 손해만 보도록 엉성하게 우주를 만들어 놓았으니 만무하지 않은가? 내 몸뚱이 하나만 편하다는 생각을 하면 모든 게 나 하나로 좁혀집니다. 나의 벽을 세우는 거죠. 반면 나무 한 그루라도 키우면 벽이 열리게 됩니다. 나의 벽이 세워지면 우주로부터 아무것도 흘러들어오지 못한다. 반면 벽이 허물어지면 우주로부터 사랑과 지혜, 에너지가 가득 흘러나온다. 나는 늘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텅 빈 무한의 공간이다. 양자 물리학자들의 말대로 나는 텅 비어 있다.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텅 비우는 순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천리 밖을 내다보는 능력, 마음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 만리 밖에서 마음으로 대화하는 능력, 숨어있던 이 모든 능력이 깨어나게 되죠. 헌트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UCLA에서 생리학 교수인 분인데 50년 동안 기 에너지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95세의 나이에 방 한복판 바닥에 손을 짚고요. 거꾸로 설 수 있대요. 95세인데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읽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을 텅 비우고 명상을 하면 이런 걸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 책에는 정말 불가사의한 스토리가 많이 나와요. 인생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아무 기적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모든 게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말 속에 진리가 담겨 있다. 그래서 이 책, 와칭이라는 책 한번 읽어봤어요. 어땠어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한번 읽어볼까? 좀 뭔가 나도 저런 경험이 있어. 믿을만 한데? 라고 하시는 분은 믿는 대로 그 결과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가진 불신과 믿음이 어떤 우리 과거로부터 온 것일 수 있어요. 과거와의 단절하고 이런 새로운 독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순간을 나의 관점을 바꾸면서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 잘 살 수 있도록 변화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와칭 이거 너무 좋다는 분이 많아서 소개를 해보았고요. 다음에 반응 좋으면 와칭 2도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뵐게요. 고맙습니다.